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평 스프링이 A에 달려 있고 그리고 10N의 물체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A의 스프링이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이 도르래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도르래라는 것은 그냥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강체 블록이 10N이 달려 있는데 이 케이블이 이렇게 있죠. 이 케이블에 이 강체 블록으로 인해서 10N의 인장력이 이렇게 발생을 할 텐데 이 인장력이 이 케이블에 전체적으로 동일한 크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도르래가 힘의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강체 블록이 있고 그리고 10N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힘의 방향만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가 3대 4대 5라고 했으니까 이 10N의 수평 분력을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전체 10N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10N은 이 빗변에 대응되는 값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수평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 분력이 8N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수직 분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5에 대항되는 게 마찬가지로 10N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수직 분력을 구해야 되니까 5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6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 강체 블록이 10N이라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스프링이 주는 힘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은 어떻게 판정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 외력 방향이 오른쪽이죠. 그런데 스프링 힘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복원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복원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력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스프링 발력은 왼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A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바로 X축 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x는 0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fa가 나오게 되고 더하기 8N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fa는 8N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10N이 전혀 필요 없는 값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직사각형 단면이 주어졌고 X축이 도심을 지나는데 단면 계수와 소선 계수의 비를 구하라고 했네요. 사각형의 소선 계수는 우리가 소선 계수라는 것은 S 또는 뭐 Z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S로 표현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단면 계수 S는 직사각형 단면 계수는 우리가 암기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6분의 BH 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 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Z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소선 계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선 소선 중립축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소선 중립축은 뭐냐면 어떤 단면이 주어졌을 때 어떤 단면의 위와 아래의 단면적이 같아지는 그 축이 있어요. 위아래 단면적이 같아지는 축. 사각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우연히도 이 X축, 도심축과 우연히 일치하게 되겠죠. 사각형은 도심축과 소성 중립축이 일치하겠지만 다른 단면은 일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소성 중립축 찾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성 중립축을 일단 찾게 되면 이 소성 단면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소성 중립축에 대해서 윗 단면과 아랫 단면의 단면 1차 모멘트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에 대해서 단면 1차 모멘트들을 구해보면 우선 소성 중립축은 가운데 라인이 되겠죠. 우리가 얘를 BH 단면이라고 하면 그래서 위 단면에 대해서 이 소성 중립축 지금 얘가 소성 중립축인데 위 단면에 대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우선 면적이 있겠죠. B 곱하기 2분의 H가 있고 이 면적에다가 도심까지 거리를 곱하게 되면 얘가 4분의 H를 곱해야 되겠죠. 그런데 윗 단면과 아랫 단면이 대칭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얘가 Z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4분의 BH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각형은 우리가 굉장히 빈번하게 마주하는 단면이라서 이 단면 계수와 마찬가지로 소선 계수도 4분의 bh 제곱이다. 요거를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소선 계수와 단면 계수와 소선 계수의 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비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위에 지금 bh 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주어진 값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6분의 1 대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12씩 곱하면 2대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B, C, D가 고정단인데 모멘트가 A점에 작용했을 때 A, B로 모멘트 분배율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선 분배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분배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A점에 집중 모멘트 M이 작용을 했는데 각각 얼마나 분배되는가 그 비율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점에 모멘트 M이 작용했을 때 A, B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얼마가 분배되고 A에서 C로 얼마가 분배되고 그리고 A에서 D로 얼마가 분배되냐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건데 분배율을 계산을 하려면 우선 강성이 필요해요. 강성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모멘트에 대한 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성 중에서도 휨 강성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제 처음 공부한 학생들한테 강성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L분의 2A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L분의 2A는 이거는 이제 축강성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축강성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축강성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이렇게 강체가 있을 때 강제가 있을 때 P를 잡아 당기게 되면 우리가 델타는 2A분의 PL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강성이라는 것은 델타분의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L분의 2A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암기하고 다니는 L분의 2A라는 것은 이 충력 P에 대한 강성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력으로 작용된 게 힘 P가 아니죠. 충력 P가 아니기 때문에 모멘트에 대한 강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에 대한 강성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건 우리가 두 가지 강성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멘트를 줄 거예요. 이렇게 모멘트를 줄 때 이 끝쪽이 고정단이면 강성은 L분의 4EI다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L이고요. 얘의 힘 강성이 2I예요. 그래서 L분의 4EI다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이용을 하고 하나 더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모멘트를 주는데 이쪽이 이제 모멘트 발력이 없는 모멘트 발력이 자유로운 롤러나 힌지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 이 부재의 강성은 L분의 3EI다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이용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론책에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A점에서 봤을 때 B점도 C점도 D점도 다 고정단이죠. 그래서 세 가지 힘강성 모두 L분의 4EI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우선 강성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분배율은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AB는 L분의 4EI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L이 5m고 여기는 I가 I니까 4E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KA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5m분의 4EI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KAD 같은 경우는 L분의 4EI 해야 되는데 L이 일단 10m죠. 그리고 4E가 있고 I가 2I입니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죠.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5분의 4EI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세 개의 힘강성이 모두 같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분배율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분배율은 우리가 이 강성의 비로 나눠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결국에 MAB인데 AD죠. AD인데 MAD라는 것은 전체 외력 모멘트에다가 여기다 이제 분배율을 곱한 값과 같을 겁니다. 분배율이 정의가 얼마나 분배되는가니까. 그럼 이 분배율을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M에다가 전체 강성을 다 더합니다. AB, KAC 플러스 KAD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A에서 D로 가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KAD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값이 다 값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분배율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B점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C점의 수직 발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C점 수직 발력을 이쪽 방향으로 RC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A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A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우선 미지수를 먼저 쓰고요. RC 곱하기 모멘트 팔은 3m 곱하기 1m겠죠. 그래서 4m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왼쪽부터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이제 3kNm가 나올 거고요. 같은 방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밖에 제일 외곽에 8kN이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서 8kN 곱하기 모멘트 팔은 3m 더하기 1m 더하기 1m니까 5m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RC가 얼마가 나오냐면 RC는 얘가 40이고 3이 빠지니까 37, 4분의 37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습니다. 자유물체도를 끊게 되면 여기에 RC가 4분의 37이 나오고요. 여기 8이 있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이 B점의 전단력인데 전단력의 방향은 여기 왼쪽 단면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 전단력의 방향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쪽이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전단력은 이게 지금 플러스 방향이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제가 정리한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 강의에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적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Y축 방향 힘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VB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일단 VB가 나오고 더하기 4분의 37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VB는 8 마이너스 4분의 37이니까 4분의 32 마이너스 3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처음 가정했던 방향과 이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로 아래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답은 그냥 4분의 5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연직 하중이 두 개가 작용을 하는데 지간 중앙에서 발생한 모멘트를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간 중앙에서 끊어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끊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10kN이 있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이 M이겠죠. 이걸 M이라고 합시다. 가운데니까. 그러면 필요한 값이 여기 RA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M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RA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RA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B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RA 발력이 있을 거고 B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서 B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 우선 미지수 RA 곱하기 10m가 나오겠죠. 모멘트 팔이 10m니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여기 외력 10kN이 있죠. 여기가 10kN 곱하기 10m는 0 하니까 RA는 10kN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kN인데 우리가 이제 M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겠죠. 그런데 이 외력과 발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서 결국에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이 값과 이 값이 상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0이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이 과정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석적으로 풀면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힘들의 작용 위치를 봐야 됩니다. 이 작용 위치가 이 지점에 바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10kN이 여기 바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도 지점에 작용을 하니까 이 지점 반력에 바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매우 기초적인 응용역학 지식이고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여기 밑에서 했던 그 과정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이거를 실전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능숙한 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 문제를 딱 처음 접했을 때 여기 10kN이 있으니까 얘가 10이구나 바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점에서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끊게 되면 얘랑 얘랑 방향이 반대니까 가운데서는 모멘트가 형성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0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중이 300kN이고 300kN인데 지금 친절하게 삼각형 부분과 사각형 부분을 130과 170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줬죠. 그리고 여기에 외력 100kN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전도와 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를 할 건데 안전율이 1.5일 때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이걸 판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처음으로 알아야 될 개념은 뭐가 있냐면 안전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전율은 F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안전율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외력분의 저항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력이 밑에 오고 저항력을 위로 와서 어떤 수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수치로 표현을 하는 건데 얼마나 안전한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숫자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전도랑 활동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전도랑 활동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전도라는 건 뭐냐면 얘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회전에 대해서 안전을 판정하는 거고 활동이라는 것은 수평 이동에 대해서 안정을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라는 것은 모멘트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일단 일반적으로 외력분의 저항력이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외력 모멘트분의 저항 모멘트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고 활동이라는 것은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수평 외력분의 수평 저항력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수평 저항력이라는 것은 마찰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구해보면 우선 전도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전도라는 것은 회전이기 때문에 회전은 모멘트에 연관이 되고 모멘트는 회전 중심이 중요하게 돼요. 그런데 회전 중심은 어디냐면 우리가 외력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얘가 이렇게 회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기준점은 이 끝점이 됩니다. 그래서 외력 모멘트를 이 빨간색 점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100N이 지금 외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 빨간 점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4m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0 곱하기 4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항 모멘트는 여기에 지금 130kN이 있고 여기 170kN이 있는데 170kN는 사각형이니까 여기 가운데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130kN는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의 도심에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간 점에서 3분의 2 지점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 모멘트는 우선 130 곱하기 2m의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70 곱하기 3 더하기 1 지점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260이고 얘는 4, 1은 4, 4, 7에 28이니까 680이니까 더하면 940이죠. 그래서 940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400분의 940이니까 대략적으로 2가 넘습니다. 2 이상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전도와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1.5로 고려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산된 안전율이 2죠. 그래서 얘가 1.5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될 거고 4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동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활동이라는 것은 아까 외력분의 저항력인데 수평 외력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수평 외력은 지금 얼마냐면 100kN을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항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마찰력이라 그랬죠. 그런데 마찰력이라는 것은 수직력에다가
마찰 계수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수직력은 이 옹벽의 무게가 될 겁니다. 170 더하기 130. 그래서 300kN에다가 마찰 계수가 문제에서 지금 0.4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0.4를 대입을 하게 되면 120k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1.2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안전율을 1.5로 고려를 하라고 했는데 1.2가 1.5보다 작으니까 얘는 불안전하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 문제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 문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전도와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1.5를 고려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값을 주어주지가 않습니다. 아무 값도 안 주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기준을 뭘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1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라서 문제에서 설명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1.5라고 딱 어떤 값을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값을 이용을 하는 거고 뭐 다른 값이 안 주어졌다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